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 지적법의 지적 공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승부는 지적법에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적에 관한 법만 이제 뽑아갖고, 거기서 시험 범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새 이제 추세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 일단 민법하고 학개론이 이제 양이 좀 방대하고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한 1년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배열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2차 과목에 그렇게 시간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공부를 다 해서 많은 점수를 올리는 건 참 좋은 건데 그건 전략에 이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시법이 등기법하고 뭐예요? 지적법 하는데 뭐 세법까지 합쳐서 40점이니까 전략을 짤 때 우리가 아주 뭐예요?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고 큰 효과를 보려면 일단 전략을 짜실 때 이 지적법은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거의 12문제 중에 10문제 정도는 꼭 맞히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공부하는데 중요한 데 있죠? 그거는 이제 필히 여러분이 암기하고 반드시 이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지적공부 의의가 나오는데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적 자표등록부 등 이렇게 개수로 따지면 무슨 또는 이런 거 빼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예요? 7개 있죠? 경계점 좌표 7개에다가 여기 이제 세 번째 줄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조작한 거 있죠? 전산 처리해 놓은 거. 딱 8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기본적으로 공부할 사항은 우리가 이제 저번 주까지 이제 봤던 사항이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국가가 뭘 정해 이거 소재, 행정부의 소재, 그다음에 지번, 그다음에 뭐예요? 지모,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경계. 자, 뭐가 있어 이거? 좌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가가 정해서 자, 어디에다가 공부에 이제 등록한다. 이 지적 공부에는 뭐가 있다? 방금 얘기한 대로 토지대장이라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고, 임야대장이라 하는 게 있고, 자, 그다음에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죠?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공유지 연명부라고 얘기해요. 공유지 연명부. 자,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지권 등록부가 있어요. 대지권 등록부가 있다. 자, 그다음에 대장의 내 땅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나라고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게 우리가 보통 지적도라고 얘기합니다.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어요. 임야도. 도면이 있다. 자, 그래서 임야도, 지적도, 도면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땅값 비싼 토지는 경계점을 어디에다가? 경계점을 좌표로 이렇게 좌표로 등록한 장부가 있다.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단. 자, 이렇게 뭐예요? 이런 7가지 하고 이것을 전산 처리해 놓은 뭐가 있어요? 정보 처리 시스템에 뭐 하는 거 이거 기록 저장한 거 있죠? 기록 저장한 장부가 있다. 기록 저장.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일반 뭐 지적 파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디에다가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이런 데다 뭐 했다는 얘기니까 저장했다는 얘기. 그래서 시험 내린 걸로 나와요.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법이 정한 뭐가 아닌 것은 법이 정한 지적 공부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는 나온다는 얘기예요. 법이 정한 공부가 아닌 거. 그럼 이 8가지가 아닌 게 답인데, 뭐, 결번대장, 뭐, 일람도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기타 공부지, 뭐가 아니란 얘기니까. 지적 공부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할 사항은 뭐냐면, 일단, 지금 이런 공부에 어떤 내용이 써있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다음 중, 자, 이 지적 공부, 이 대장, 아니면 도면, 여기에 등록되지, 쓰지 않은 사항이 뭐냐, 이런 게 물어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소재하고 지번은 모든 공부의 공통사항이에요. 모든 공부에 다 들어가 있다. 공통사항이다.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목은 있죠? 자, 이 대장에는 우리가 저번주에 공부했지만, 자, 지목에는, 이 지목은 뭐예요? 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장용지면 뭐예요? 공장용지. 목장용지면 뭐예요? 목장용지.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어디에는 이 도면에는 뭐예요? 도면에는 이건 정식 명칭이고, 이거는 뭐예요? 부호로 들어간다 했죠? 부호로. 그래서 첫 번째 음절로 들어가는 게 원칙인데, 두 번째 음절은 뭐예요? 2장 1,000원 차. 2장 1,000원 차. 반드시 암기 좀 해달라고 꼭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는 이 면적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면적은 오로지 뭐예요? 대장에만 등록돼 있고 경계는 오로지 어디에? 도면에만 있어요. 이 좌표는 어디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장부가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에만 등록사항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암기해 두셔야 되는데 뭐라고 어떻게 암기하냐 하게 되면 자, 소재 지번은 공통이니까 소지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지공이라는 사람은 소지공 뭐예요? 소지공 소대장은 소대장은 어디 나왔는데? 공대 나왔는데.
공대 나왔는데. 자, 소지공 소대장은 어디 나왔다고? 공대 나왔는데. 무슨 도장 갖고 있고? 목도장을 갖고 있어요, 목도장. 자, 그 다음에 경도에 살고 있는 이 경도의 좌경면장. 좌경면장은, 자, 좌경면장은 무슨 도장 갖고 있어요? 이거 축도장 갖고 있다. 이게 축도장.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소재하고 집어는 소재, 이렇게 소재하고 집어는 공통이라고 그랬죠? 공통으로 모든 공부에 다 들어간다 했죠? 근데 이 소유자 표시는 어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하고 뭐예요? 대지권 녹부. 여기에만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데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는 뭐예요? 아파트는 말 그대로 이 땅 위에 아파트가 져 있으니까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대지권 녹부 그게 구별했어요. 한마디로 토지, 자, 구별할 때 뭐가 두 사람 이상이 소유 관계인데 그 토지 위에 단독주택하고 뭐예요? 임야라든가 이런 자, 아파트가 아닌 집합 건물이 아닌 것은 다 뭐라고 얘기하고 공유지 연명부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빌라라든가 아파트 집합 건물이 있는 것을 뭐라고 대지권 등록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런 데만 소유자 표시가 있어요. 절대 소유자 표시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아닌 어디에 도면이라든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소유자 표시가 없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이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도면하고 어디에 있어요? 이거 대장에 있고 그다음에 경계는 어디에 있고 경계는 도면에만 있고 그 다음에 좌표는 어디에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은 어디에 있고, 면적은 대장에 있어요. 항상 면적은 어디에만 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 대장에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축척은 어디에 있냐 하기도 축척은 도면하고 어디 있어요? 대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것만 알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충분히 뭐예요? 기초적인 문제는 다 풉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이제 생각하는데 이거 암기될 때까지 이 주머니에 뭐예요? 주머니에 이 건전지하고 도장을 만약에 넣고 다니시면서 내가 주머니 넣었는데 도장이 딱 손에 잡혔어요. 그 뭐라 여자고 소지공소대장은 뭐예요? 공대 나왔는데 무슨 도장? 목도장. 그러니까 이 ROTC 소지공이라고 하는 소대장이 ROTC 공대 나와서 ROTC가 됐는데 군인이잖아. 군인이니까 무슨 도장? 목도장. 그러니까 경도에서 하는 경도라고 하는 경상도 어떤 지역이 있는데 경도 지역에 그 자경면장, 옛날에 뭐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죠? 뭐 옛날에 그 우리가 자유당 시절 때라든가 이런 게 되면 빨갱이 무슨 종북 세력 막 이렇게 해갖고 좌경 세력이다 이런 면장은 무슨 도장 축도장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이해하고 외우지 않는 게 그거 이렇게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거기 이제 쌍가루 이번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나오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나오는데 거기 이제 등록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내용을 먼저 암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대장에는 어떤 사항이 있나 그래서 대장을 네모나게 그려봅니다. 그려보게 되면 일단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계속 뭐예요? 여기 이제 충청남도 서천군 장은 뭐예요? 옥산리 지번이 100이다 하고 다 면적이 얼마? 500제곱미터. 소유권자 누구다? 갑이다. 이렇게 자 등록해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한 반 정도는 미리 외우신 거예요. 왜? 이게 행정구역 뭐라고 얘기하고 이게 소재고 그 다음에 자 지번 땅번호 지번이죠? 그 다음에 이게 지목이고, 면적이 이제,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소유자 표시입니다. 소유자 표시. 자, 그러면 이 대장에는 뭐예요? 대장에는 맨 위에 뭐가 있어요? 이거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고유번호. 고유번호가 몇 자리인데? 19자리인데.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을 나타냅니다. 앞에 10자리는. 근데 중간에 한 자리고 뒤에 이제 8자리가 있는데. 자, 이것은 뭐예요? 지번을 의미합니다. 지번. 그리고 중간에 1번이면 이게 토지대장이에요. 1번이면 토지대장.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2번이면 뭐예요? 임야대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3번이면 뭐예요? 3번이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을 보니까 중간번호가 3번이면, 이거 뭐예요? 이거 비싼 땅입니다.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하여튼, 고유번에서 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행정구역 소재를 나타나고, 맨 뒤가 8자리가 지번이고, 이게 뭐예요? 토지의, 자, 이 종류, 토지를 구분하면, 일단, 여긴 고유번호를 아무리 쳐다봐도 지목을 뭔지는 알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고돌이 없다. 고돌이 없다가 뭐냐면, 고돌이 없다라고 이제 외우시면 무슨 얘기냐면, 이 고유번호는 도면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유번호는 토지대장의 중간번호 1번이라 그랬죠? 임야대장도 2번이라 그랬죠? 자, 이 땅이 뭐예요? 토지대장 땅이면, 임야대장 땅이면 2번일 것이고, 아파트 경우는 당연히 1번이겠죠? 다 있다니까, 고유번호가. 근데 어디, 경계점 좌표는 중간번호가 3번이니까. 이 도면에는 뭐가 없다? 고유번호가 없다. 고돌이 없다.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만약에 이제 어디 길 가다가 아니면 뭐 공원 같은 데 보게 되면 어르신들이 뭐예요? 자, 이거 또 고스톱 치고 있죠? 그런데 고스톱 치는 거 딱 보면 나는 뭐 생각을 하고, 고돌이 없다. 고유번호는 어디 없다?
도면이 없다. 그 생각 꼭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고유번호가 있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다음에 여기 사유를, 이동사유를 써요. 이동사유. 이동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 신규 등록했으면 신규 등록. 토지를 분할했으면 분할. 합병했으면 합병. 이런 이동사유 씁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이제 등기소에서 소유권이 바뀌면 자, 뭐예요? 소유권이 바뀐 등기 뭐예요? 원인과 원인 날짜. 원인 일자와 소유권의 원인 일자, 변경 날짜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자, 원인 변경 날짜. 원인과 변경 일자 쓴다. 원인과 변경 일자. 그 다음에 소유권이 소지된다. 무슨 장비? 도축장비입니다. 도축장비입니다. 도축장비. 그래서 일단 도가 뭐예요? 도면번호예요. 도면번호. 그 다음에 축이 축척이고. 그 다음에 이게 장번호. 그 다음에 비고입니다. 도축장비.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이제 토지 등급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개별 뭐라고? 개별 공시지가 및 그 기준일 씁니다. 기준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11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 금방 외웁니다. 한 50번 정도 외우고, 또 까먹고 한 번 몇 번 하면 다 외워집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습관적으로 뭐 일단 네모나게 그려놓고,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가 소지합니다.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지가.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자, 그게 외워질 때까지, 자, 만약에 이제 그 엘리베이터 타죠? 엘리베이터 타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문이 이제 딱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엘리베이터가 네모나니까 왼쪽부터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이동사유. 자, 소유권자 소지합니다. 도축, 장비, 등급과 공시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만약에 TV 보실 때, 그 TV 보게 되면, 자, 이게 리모컨 있죠? 리모컨 대고 찔릅니다. 리모컨 튈 때, 조금 들어오는 시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몇 초 딱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사유. 소유자 소지합니다. 도축, 장비, 등급과 뭐예요? 공시지가.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모학원 가보니까 뭐예요? 엘리베이터가 2개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2개 있는데, 이렇게 2개 있죠? 2개 있는데, 자, 어느 쪽은 지하까지 뭐예요? 내려가는 게 있고, 엘리베이터가. 어느 쪽은 1층까지만 내려가요, 1층까지만. 근데, 거기서 분들이 계속 싸워요. 이쪽 게 지하다, 이쪽 게 지하다. 계속 싸워요. 최소한 그래도 몇 개월 전 학원에 다녔을 텐데, 다녔을 텐데, 최소한 2개월 이상은 학원에 다녔을 텐데, 뭐예요? 그걸 이제 계속 두 분님들이 뭐 계속 다투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해줘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자, 그렇게 다툴 필요 없어요. 한 번쯤 머릿속에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딱 머릿속에 정립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있고 좌측에 있고, 이건 우측에 있습니다. 그러면 좌측이가 지읒이죠? 좌측이니까 지읒. 지읒이니까 어디에, 이게 지하로 갑니다. 지하. 그런 식으로 한번 딱 외워두면 뭐야? 뭐 다툴 거 없어요. 좌측이니까 지하구나. 그 좌측 거 누르면 지하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생활 속에서,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암기할 것은 딱 암기해둬야지만이 생활이 편리하듯이, 이 자격시험은 이게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야지만이 그날 생각이 나요. 암기를 안 하면 뭐예요? 시험 볼 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뭐예요? 밤에 생각나든가 그 다음날에 뭐예요? 천정에 누워있으면 천장에 답이 아른거립니다. 그러니까 꼭, 자, 반드시 암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쌍가리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록상, 소재지번 있죠? 지목 면적 있고, 소유자 표시 있고, 고유번호 있죠? 고유번호. 그 다음에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대장이 이제 기재가 많이 됐으면 대장을 여러 개 이제 했을 때 장번호가 있고. 그래서 도축장 비고가 있고, 비고는 안 써있지만 비고 있고, 사유가 있고, 소유권의 변경한 날과 그 원인 있죠? 여기 원인 일자라 썼는데, 원인 일자는 아니고, 그 원인과 뭐예요? 원인과 변경한 날짜. 그 변경한 날짜는 대표적으로 이제 접수 날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토지 등급과 뭐가 있어요? 공시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암기합니다. 중요하니까. 꼭 좀 암기해 두시고, 여러 밑에 대장이 있지만, 이 대장은 기본적인 대장 크기의 4분의 1로 줄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기 편하게. 그래서 왼쪽에 고유번호 소재 있고, 지번이 있고, 토지 표시 있죠? 도축 장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변동 일자 원인이 있고, 소유자 표시, 등급과 공시니까 꼭 보시면서, 자, 빠른 기일 내에 암기할 수 있도록 계속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주머니에 도장이 있으면, 자, 이거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건전지 있으면 뭐예요? 지번 있잖아요. 지번이는 등시인본부가 인떨려. 재본본을 그다음에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합선지는 신건지 있죠? 그 다음에, 자, 우리 도사본본이는, 자, 도사본본이는 본본단을 끌고 뭐 했다? 도축지 행정을 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 빨리 정리합니다. 자,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제,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등록부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럼 그 기본 뜻은 뭐냐면, 하나의 땅에 여러 사람이 뭐예요? 자, 소유권을 갖고 있는 개념이니까, 여기 이제 등록상 얘기할 때, 소재지번 공통이죠? 그 다음에 이게 소유권 지분 당연히 있죠. 왜 지분을 표시하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다음에,
자, 당연히 미음의 고유번호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기 이 공유점유부의 등록사항 아닌 거 얘기했을 때는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이 면적이라든가 면적 있죠? 면적이라든가. 지목 있죠? 지목. 이 지목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도면에 있고. 자, 근데 면적은 어디에? 대장에만 있는 거니까. 절대 이 공유점유부를 띄게 되면, 이 공유점유부는 일반적으로 토지대장을 띄게 되면, 임야대장을 띄게 되면 뒤에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기는 뭐가 없다? 지목이라든가 면적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한번 이해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대지권노부는 의의가 보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대지권 등기가 될 때 그 토지를 등록하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디에는 임야대장에는 거의 대지권 노부가 거의 없겠죠. 근데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등록사항을 보게 되면 줄쳐서 볼 사항이 뭐냐면 소재지번 공통이죠. 특히 대지권 비율이 있어요. 대지권 비율. 대지권 비율하고. 그 다음에 거기 비읍의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저 건물 표시. 그 다음에 시읒의 건물 명칭입니다. 건물 명칭.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머릿속에 이해해 두시는데 즉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으면 자, 이 아파트가 있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아파트 한 동에 자, 수개의 전유 부분, 구분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집을 가만히 이제 연상해 보시면, 일단 이 벽에, 자, 이 101동 나오는, 이게 바로 뭐예요? 건물 번호입니다. 이 건물 번호는 이 등기부에 따라 있어요. 여기는 건물 번호가 아니라 건물 명칭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여기 LG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삼성 아파트면 삼성 아파트. 그래서 이걸 주의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건물 명칭을 뚫어지게 보시고, 건물 번호가 아니라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 따라 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있다? 건물 명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물 명칭이 있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 건물 표시, 101동, 101호, 102호, 여기, 2015, 901호 이런 식으로 전유 부분에 대한 건물 표시가 있고, 이 전유 부분이 어디에서 갖는, 땅에 갖는 뭐가 있다는 게 이거.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대지권 비율은 당연히 대지권이니까 대지권 등록부에 있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연상하시면서 내가 집에서 아파트 사신 분은 집에 가면서 이 벽을 쳐다보고, 저건 건물 건물 명칭을 항상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 있는 거니까 건물 명칭이다. 건물 명칭을 보고 그 다음에 자 전유부분 내가 사는 전유부분의 건물 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 대지권 비율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 좀 해두자니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도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장하고 도면은 이제 중요해요. 도면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여기 도면 번호가 도면 번호가 자 거기가 예컨대 9번이다. 9번. 그럼 자 여기 이제 만약에 여기 지번 있죠? 지번이, 자, 이게 지번이 내가 14번이에요, 14번. 자, 지번이 만약에 14번이고. 그 다음에, 지목이 이제 답이 아니라 지목이 전이라고 생각해보죠. 전이다. 그러면, 내 토지가, 지번은 14번이고, 지목은 전인데, 도면번호가 9번에 있다. 이제 그걸 내가 찾는 거야, 지금. 그러면 찾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어떻게 찾냐 하게 되면, 일단, 이 대한민국 전 국토는 뭐예요? 정토는 자 이렇게 가상원점, 가상원점 어디? 자 Y에 이게 이제 이 127도 이게 38도 위도 38도와 동경 경도 127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 어디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모든 땅에는 땅에 다 뭘 작성해놨어요 지금 이 도면을 다 작성했습니다. 이 도면을 다 작성했던. 그러면 하나의 도면이 있으면 위 아래 좌우에 다 도면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적도를 그려보게 되면 이 지적도 도면에는 자, 이런 식으로 이 도면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게 바로 색인도라고 하는 건데, 색인도. 자, 색인도. 내가 찾고자 하는 내 땅을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일단, 내 땅이 어디에 있냐, 도면 번호가, 도면 중에 9번이 있다. 이게 9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요 중간에 있는 게 9번. 좌우 있지? 예컨대 11번, 11번, 13번, 이렇게 하게 되면, 내 번호 9번에 있는 내 땅이 있으면, 이거 가만히 도면을 보게 되면 여기에 뭐가 써 있어요? 14전이라고 써 있죠? 그렇구나. 내 땅은 도면 번호 9번에 있는데 자 지번이 뭐고 14번이고 지목이 뭐예요? 전이죠? 이거 내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이걸 색인도라고 왜? 차질색다니까. 차질색 색인. 우리 색인표 하잖아 이거. 찾게 해주는 도면이다. 그럼 여기 무슨 군 여러분 그래서 거기 그 2번 도면 오른쪽에 보면 자 지역도 도면이 그려져 있죠? 도면을 그려져 있는데 거기 중간에 14전이라고 써있죠? 이 내 거라는 얘기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자 이 세균 옆에 무슨 군 무슨 면 이렇게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행정구역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소재고 그 다음에
자, 그 도면이라고는 도면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축척 있죠? 지적도 제목, 그 다음에 이게 뭐가 있어요, 이거? 축척이라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축척하면 축도장에서, 축척은 도면하고 어디에 있다? 대장에 있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이게 바로 경계예요. 여러분 눈에는 경계가 이게 곡선처럼 돼 있지만 잘게 나누면 다 모래 연결된 거, 이거. 직선 나눕니다. 그래서 일단 소재. 자, 그 다음에 축척. 그 다음에 뭐예요? 14, 이게 뭐예요? 이게 지번. 자, 그 다음에 전, 이게 뭐예요? 지목. 그 다음에 이런 이 선이 다 뭐 이게 뭐라고?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다 그랬죠? 고유번호 없다는 거 이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종전에 한 5년 전에 다음 중 뭐예요? 공인중개사가 이 지적도 등본을 띄고 매수자한테 설명할 수 없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설명할 수 없는 게 당연히 자 소유권자가 누군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등록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에 자 거기 보게 되면 자 이 쌍가루 3번 도면의 등록사항 얘기 나오는데 물론 그 위에 축척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축척이 7개를 써요. 자 거기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 3000, 6000 있죠? 그 지족도는 1200분을 주로 많이 쓰고 임야도는 3000과 6000 두 개만 쓰는데 특히 6000분의 1을 많이 씁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도면의 등록상이 중요하다 그랬죠? 소재 지번 있고 지목 경계가 있고 경계는 하나니까 0.1m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색인도가 있고 제목과 뭐예요? 제목 지적도 아니면 임야도 제목과 명칭 그 다음에 축척이 있고 도각선과 그 수치 얘기죠? 그 도각선이라는 게 수치는 신경 쓸 거 없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도각선입니다. 왜? 이 선은 다 위선이고 이 선은 다 위선이고 이 선은 뭐예요? 이거 경산입니다. 동서남북을 나타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누워서 보든 뭐야 엎드려서 보든 어떤 형태로 보든 간에 항상 위쪽에 이 위쪽이 이게 북쪽입니다. 왜? 이게 위선이니까. 북쪽이고 자 북쪽이고 동서남북을 나타낼 수 있어요. 동서남북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내 땅은 뭐 이 도면에서 보면 북쪽에 가까이 있는 거죠. 북쪽에.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자 9번에 삼각점 및 지적 측량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죠. 그러니까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면 이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이제 나오면 항상 위치는 어디에만 있는 거다. 자 도면에만 있는 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하여튼 기준점의 위치. 삼각점 위치 하게 되면 어디 있는 거다? 자 당연히 도면에 있다 보시고. 그 다음에 8번이 또 이제 여러분 잘 이제 시험 문제 답으로 잘 등장하는데 8번을 잘 이해해 보시면 그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있죠? 넘겨보시면 거기 이제 3번에 뭐가 나와요 이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보이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축척이 500분의 1 도면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뭐예요? 우리 책에는 지금 소개를 안 해놨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도면을 보게 되면 땅값이 무한 토지는 비싼 토지는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이 필지가 있을 때 필지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뭐예요? 토지 모양이 있는데 이게 지방에 있는 토지하고 서울에 있는 토지를 비교해 보실 때 측량할 때 그냥 뭐예요? 거리를 11m라고 계산하는 거하고 11m 그럼 121제곱미터죠? 그러면 이걸 뭐예요? 이걸 좌표를 이용해 갖고 그죠? 왜? 우리는 뭐예요? 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항상 뭐예요? 위선과 경선이 지나가니까 좌표 모양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좌표 모양이 생기게 되면 자 이 좌표를 이 좌표에 의해서 거리를 1cm까지 거리를 구한다면 11.11이 나온다. 11.11. 그럼 이거 곱해보게 되면 123.4 이렇게 제곱미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1제곱미터만 하더라도 뭐예요? 7천만 원이니까 0.1만 해도 700만 원이죠? 그러면 좌표를 이용하게 되면 더 면적을 보다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예요? 땅값이 비싼 토지는 축척이 얼마? 500분의 1 토지에 대해서는 이 경계점과 이 경계점, 경계점과 경계점,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이 경계점 간의 거리를 뭐예요? 자, 올려놓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걸 어디서 계산하냐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토지마다 다 뭘 작성해야 되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다 작성하는데 자, 중간번호가 고유번호가 3번이라 했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죠? 그러면 예컨대 서울특별시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뭐예요? 대치동 자, 지번이 100이다. 자, 그럼 뭐예요? 이렇게 자, 이 104번이라고 하는 토지를 소개해 보면 자, 일단 뭐예요? 104번이죠? 그러면, 자, 경계점이 뭐예요? 경계점이 4개 있죠? 그럼 부호로 붙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1번에, 자, 뭐에 의해서,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니까,
y의 x축에서는 여기서 1번의 x좌표와 y좌표, 2번의 x와 y좌표, 3번의 x와 y좌표, 4번의 x와 y좌표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1번과 뭐예요? 1번과 2번 거리는, 자, 이게 y축이니까 여기서 큰 거 작업배죠? 작업배에서 만약에 여기가 얼마라면 22m 뭐예요? 11cm다 이렇게 나온다니. 그럼 요 거리는 2번과 3번의 x방향이잖아요. x방향.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자, 18.1치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토지마다 이렇게 경계점 간의 거리가 있으면 이것을 곱해가게 되면 면적이 보다 정밀하게 산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자, 경계점 간의 거리는 축척이 500분의 1인 도면에만 이제 등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다시 도면의 등록사항 중에 그 동그라미 8번에서 경계점 좌표 눕부를 비치하는 지역이 하나 한다 써있죠? 거기다 500분의 1로 써놓고 500분의 1 지역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음 중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건 대표적이 이거겠죠? 임야도는 절대 이런 게 없으니까. 오로지 어디에만? 지역대만 그렇다 아니죠? 이제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경계점 좌표 눕부가 이제, 자, 시험 문제에 이제 나오게 되면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 중 뭐예요? 도면의 등록사항이 뭐고, 자, 그 다음에 대장의 등록사항이 서로 비교해서 아닌 거 그랬는데, 하여튼 경계점 좌표 눕부는 무슨, 자, 삼각점의 위치 나오면 다 도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자, 그 내용만 한번 이해해 보시면, 일단, 거기에, 자, 쌍가루 2번의 경계점 좌표 눕부의 정리, 그래서, 자, 줄쳐보시면, 경계점 좌표 눕부를 비치한 지역에서는 토지 경계 결정과 지표면상의 본문은 좌표에 따르며 절대 측량에 의하지 않습니다. 좌표에서 한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자, 이런 도면 보게 되면 이 아래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 경계점 좌표 눕부의, 자, 좌표 눕부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이해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5가지 정도 이해해보면. 일단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자, 1975년도에 새로이 도입됐습니다. 도입돼갖고, 땅값이 비싼 지역은 보다 정밀하게 계산해서 이제, 자, 75년 도입됐는데, 절대 전국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다. 작성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만 도시, 개발, 사업 지역에서만 작성한다.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대장도 아니고. 왜? 토지지역 임야도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도 아니고, 대장도 아니고, 뭐예요? 도면도 아니고. 도면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대장과 도면의 성격을 지닌 대장과 도면의 대장 형식의 도면의 내용을 가진 뭐예요? 우리가 중간적인 공부다. 이렇게 중간적 공부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장 형식의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대장 형식의 도면의 내용을 띈 중간적 성격의 공부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뭐냐면 장점이 뭐냐 하게 되면 장점이, 자, 1cm까지 거리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정밀하다. 근데 단점은 뭐냐 하게 되면, 단점은, 자, 아무리 쳐다봐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단점은 일반인이 뭐예요? 이해하기 어렵다. 내용제불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자, 여기에 뭐예요? 등록사항 얘기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소재 지번 고유 번호. 그죠? 그 다음에 이 부호도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기에는 뭐예요? 여기에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이 없으니까, 자, 소유자와 지목과 면적이 없으니까 뭘 같이 첨부한다? 대장을 첨부합니다. 대장을. 그 다음에 플러스. 자, 도면을, 여기 경계가 없죠? 경계를 없으니까. 자, 뭐예요? 도면을 함께 뭐한다? 함께 비치합니다. 함께 비치합니다.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도면은 대장에서 갖는, 자, 뭐하고 지목과 뭐예요? 면적이라든가 소유자 표시가 없으니까 함께 비치한다. 그 얘기입니다. 도면에 경계가 없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다섯 번째는, 자, 아까 방금 읽은 대로, 여기, 쌍가루 2번에, 자, 이 지역의 경계 결정과, 경계를 결계 결정과, 복원하죠, 복원. 경계와 이 복원할 때는 뭐 해야 한다? 좌표에서 한다 했죠? 자, 이 5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적 공부에서 꼭 시험 문제 나올 사항은 다 그런 얘기예요. 이 대장에는 어떤 내용이, 이 도면에는 어떤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느냐, 등록사항이 아닌 게 뭐냐, 그걸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시험 문제 올해 꼭 나옵니다. 또 나오니까 잘 보시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만약에 그런 등록사항에 한 문제가 나온다면 또 뭐가 나올 것인가?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얘기 나오죠? 전산자료 이용을 하기 위해서 거기 이렇게 써있죠? 승인을 청하는 자는 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 목적에 대해서 미리 관계중앙기관장에 심사받아야 된다. 중앙행정기관장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전산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옛날 같으면 뭐예요? 어떤
공문서를 위조해서 토지 사기단 같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좋은 차 타고, 벤츠나 뭐 아우디 같은 거 타고 가서, 자, 그 지역에 가서 뭐 땅을 시찰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다 전산제가 돼 있으니까, 이런 뭐예요? 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자, 혹시, 관계중 행정기관장은 이게 토지 사기단인지, 아니, 정당한 방법으로 뭐예요? 봐야 되는 건지, 뭐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심사받아야 된다. 그래서 전산자료 이용을 하려면, 뭘 이용하려면, 전산자료를 뭐 하려면, 이용을 하려면, 일단 뭐예요? 누구한테 심사가 필요한데, 이 심사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시험에 나왔어요. 누구한테 심사받아야 되냐? 시험에 나왔습니다. 중앙 뭐라고? 행정 뭐예요? 행정기관장한테 뭘 받으라는 얘기, 기관장한테. 심사를 받아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 심사를 받으라는 얘기. 그 다음에, 심사를 받고, 물론 거기에, 중앙행정기관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장은 뭐예요? 그 같은 급이니까, 클래스가 비슷한 사람이니까, 자, 그러하지 아니한다.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심사를 받는 다음에 뭐가 필요해? 이제 승인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승인. 전산자료, 자, 승인 필요하는데. 자, 일단, 전국 단위에요, 전국 단위면,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 단위죠? 공시지가는 전국 단위죠? 그럼 공시지가는 전산자료를 보려면 이 전국 단위는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또 누구? 시도지사. 자, 그 다음에 지적 뭐예요? 지적 소관청. 이 세 사람의 다 뭐예요? 이 세 사람의 중에 뭐예요? 거기 써있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구한테 뭘 받아야 된다, 이거. 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 전국 단위가 아니라 자, 시도 단위죠? 그러면 당연히 누구한테, 거기에 시도지사 또는 뭐예요? 소관청. 자, 시도지사. 또는 뭐예요? 또는 소관청에 뭘 받아야 돼요? 소관청에. 이 중에 한 사람한테 뭘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인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어딜 때는, 시군구 단위죠? 시군구 단위. 시군구 단위일 때는 뭐예요? 누구한테? 지적소관청한테 뭘 받으라는 얘기예요? 지적소관청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승인.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전국 단위일 때는 항상 누가 들어가야 돼?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세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머릿속에 세 사람이 다 들어가고 단위가 작을 때마다 한 사람씩 빼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연상합니다. 그래서 승인에 대해서 한번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볼사항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또 수수료도 나올 수 있어요. 이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예요? 중앙정부죠? 그러니까 수입인지입니다. 이게 수입인지. 수입인지. 그 다음에 자, 시도지사 이제 소관청은 뭐예요? 수입 증지. 그 다음에 현금이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인지를 뺀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이 증지하고 현금만 쓴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뭐 인지만 쓴다든가.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기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인지고, 그 나머지 사람은 증지니까 인지가 들어간다는 걸 보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어디에 줄쳐놓으시냐면, 일단 거기 1번 전국 단위 세 사람이 다 들어간다는 거 한번 꼭 좀 받으셔야 되고, 자, 꼭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어디에는 책에, 자, 동그라미 4번 있죠? 이용 절차 동그라미 4번 줄 치세요. 뭐라 써있다, 거기? 인지, 증지 뭐예요? 현금이 다 이제 들어간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지역 전담관리기구 있죠? 전담관리기구 이제, 자,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 줄 쳐놓으시고. 자, 지적 전담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담관리 설치 운영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뭐예요? 전산자료 이용, 모든 토지에 대해서, 그죠? 자,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지적공부의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적공부의 보관 및 뭐예요? 공개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공부는 이제 어디에, 자, 우리가 이제 공부가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종이로 된 게 있고, 이 종이로 된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자기 데스크, 자기 테이프, 이런 식으로 뭐가 됐어요, 이거?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뭐예요? 종이로 된 것은, 해당 1번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에 설치해서 이제 지적 공부를 이제 제외하고 정보 처리 시스템 제외하고 연구에 보존하죠. 근데 거기 이제 쌍가루 2번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진행된 것은 뭐예요? 자, 소관청만 아니라 어디에 시도, 그다음에 시장 군수구청장은 공부를 전산정보 시스템에 연구에 보존하는 써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정보 처리 시스템, 전산정보 시스템에 보관하는 것도 있고 서고에 보관되는 거 있는데. 이건 지적소관청에 서고에 보관되는 곳이고, 이건 뭐예요? 정보처리 시스템에 이제 보관한다. 종류가 두 가지다. 그래서 거기, 자, 거기, 쌍가루 4번에 이제 전담가게 수치 운영한다라고 또 나왔죠? 그래서 또 이제 4번이 나왔는데,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쌍가루 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의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전산자료, 그죠?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공시이권 전산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을 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 없는 데 이를 응한다 써 있어요. 그래서 만약 혹시라도 이것도 이제 한 문제 나왔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예요? 요청하는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자료가 아닌 것 했을 때 앞자만 따갖고 거기 뭐예요? 자, 주민등록 전산자료 주, 그다음에 가족관계 주가, 그다음에 부동산, 그다음에 공시지가니까 주가 공부 이렇게 자 동그라미 주가 공부 이렇게 외우십니다. 주가 공부.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한번 주택 뭐예요? 주택 전산자료 얘기 나와서 자 주택 전산자료 이렇게 틀렸는데 하여튼 주가 공부 이렇게 쳐놓고 한번 머릿속에 외웁니다. 그다음에 그 지적 공부의 반출 얘기 나오는데 반출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시도지사 대도시 승인 받죠? 그래서 일단 어디 이 전산자료는 반출 같은 게 필요 없고 이것만 이제 반출할 수 있는데 천재지변이 났을 때 그때 시도지사 반출할 때 시도지사하고 뭐예요? 자 시도지사 대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 시도지사가 대도시 승인 나오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뭐가 나오는데 반지 축적. 그래서 우리가 이 반출하고 앞에서 이제 지번 변경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축적 변경 이 세 가지만 딱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나와요. 아무데나 뭐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 틀린 말입니다. 오로지 시도지사하고 대도시 승인 나오는 것은 이 승인 나오는 것은 딱 몇 군데만 나온다. 세 군데만 나온다. 꼭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 자, 3번에 지역 공부의 공개 그래서 열람 등본 교부 신청 나오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대장 등본 뛸 때는 그 수수료 납부는 뭐로 하자는 얘기니까 증지하고 이제 자, 증지하고 현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수수료 납부 그것만 줄쳐보세요. 수입 증지하고 뭐 현금만 이제 줄쳐보시고 그다음에 그 지적 공부의 복구는 공부가 만약에 뭐예요? 불에 탔으면 그 공부를 뭐예요? 불에 탔으면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천재지변에서 없어졌다. 그럼 복구는 뭐예요?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데 자 공부를 뭐 하는 거예요? 복구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복구는 자 절대 시도지사와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이해해 주시고 자 물론 복구할 때도 복구 측량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토지 표시 사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소유자에 대한 사항을 복구할 때는 반드시 뭐예요? 자 줄쳐 놓으세요. 거기 4번 지적 공부의 복구 맨 아래 소유권에 관한 사항 하게 되면 등기부나 법원에 뭐가 필요하다고 판결서가 필요하다는 걸 꼭 보시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예요? 복구 자료에서 이제 우리가 자 특히 이제 그 3번에 보게 되면 토지 이동 정리계에서 나오죠? 토지 이용이 아닙니다. 토지 이동입니다. 용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복구 절차 보게 되면 일단 뭐예요? 자료 조사하죠? 조사 다음에 그다음에 그 주체 상가서 한번 복구 측량하죠? 자, 복구 측량하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조정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거기 쌍가로본 자 주체면 복구에 게시를 합니다. 복구.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토지 대장이 만약에 화재를 불났으면 토지 나왔죠? 측량을 해갖고 자 종전 면적이 500인데 측량해서 게시판에 게시했는데 면적이 449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열받죠? 뭐 하라는 얘기니까 이의제기 하라 이의제기. 근데 게시하는데 며칠 이상 오기 줄치세요. 자 거기 15일 자 15일 이상 게시한다 써있죠? 복구 게시 맨 위에 15일 홈페이지에 어디에다가 시군구 줄쳐주고 시도가 아닙니다. 그 시험 문제도 시도가 아니라 어디에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줄치시고 15일 이상 뭐한다? 게시한다. 여기에 불만을 가지자면 뭐라는 얘기니까 이의제기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며칠 이상을 15일 이상 어디에다가 시군구 자 게시판 및 자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적에 관한 기타 공부는 여러분 결번대장 나오죠? 번호가 이제 우리가 합병이나 뭐예요? 합병에 통해서 그 1, 2, 3, 4번이 없어지고 딱 2, 3, 4 없어지고 1번만 남죠? 이런 걸 뭐 하는 게 결번대장인데 영구히 보존한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람도와 지번생인표는 그냥 제목만 보세요. 뭐라고? 아하 일람도와 지번생인표는 뭐구나 이게 그냥 이건 기타 공부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보시고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거 해서 이제 거기에 일람도도 나왔어요. 왜? 일람도는 뭐가 아니에요? 일람도는 그냥 그 기타 공부지 도면의 등록사항이 아니에요. 일람도는 생인도가 있지 일람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니까 일람도는 참고로 뭐예요? 이 도면이 원래 몇 센치인데 40과 30이죠? 이것을 뭐예요? 이것을 줄여갖고 4분의 1로 줄여갖고 10분의 1로 줄여갖고 4cm 3cm로 만들어갖고 이렇게 자 4장 이상을 붙여갖고
그 지역에 도로나 철도 같은 거 있죠? 한눈에 보게끔 만드는 게 일남도니까. 일남도는 절대 뭐가 아니라고. 자, 도면의 등록상이 아니다. 기타 공부다. 이게 주장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부가 작년에 2문제나 나왔습니다. 뭐 또 나오기가 좀 버겁지만 나오는 건 그 얘기입니다. 그 답으로 나오는 건 자, 줄만 쳐놓으시는데 그 3번의 부동산의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에서 소유자 표시하고 토지 표시와 토지의 소유자, 건물 표시와 건물의 소유자죠. 토지 건물의 소유자.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의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과 거기 3번의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거예요. 여기서만 토지 이용이란 말이 나와요. 딴 데서 이용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동을 토지 이동 및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토지 이용이고 다른 데는 뭐예요? 토지 이용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머릿속에 그걸 꼭 좀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문제가 나오면 답으로 나올 사항이 만약에 지적공부에 열람 증명기 없어질 때 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부분만 줄쳐놓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해서 고치는데 소유자가 신청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다고 직권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자 문제가 올해 또 나온다면 만약에 우리 이제 간평 문제에서 나왔는데 뭐라고 직권으로만 정정이 가능하다 나면 튄다니 모두 가능하다 신청도 가능하다 자 직권 신청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두자니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이 종합공부에 대해서는 작년에 2문제씩 나왔고 또 나오기가 좀 올해는 그렇지만 나온다면 이런 게 또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공부에 대한 등록사항 자 그거하고 뒤에 전산재료 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수수료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한번 정리해 주자니까.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